2015년 2월에 원균은 경상 우수사에 부임하였습니다. 4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경상도는 어땠습니까? 경상도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상좌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상우도도 대부분의 관리와 대부분의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원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외적이 침략해 온 사실을 이순신 장군에게 가장 먼저 알린 것도 경상우수사 원균이었고요. 끊임없이 이순신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자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원균을 도망갔다. 물자를 다 파손시켰다. 비겁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반절쯤 훌륭한 전문가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더러 왜 이런 글을 썼냐고 초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초점 뚜렷합니다. 임진년 4월에도 그런데 놀랍게 달아나지 않은 원균은 대부분이 달아난 상황에서도 그의 휘하에 있는 훌륭한 장수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주 훌륭한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널리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균은 요청을 하죠. 이순신 같이 싸우자. 빨리 와. 그런데 이순신은 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답하지만 못한 것이 아니고 원균과 이순신 사이에는 몇 가지 오해가 쌓여갑니다.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순신의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많은 오해와 실수가 있었지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연합함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싸우죠. 그리고 이깁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순신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순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순신만의 승리가 아니고 원균과 이순신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균이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좌수사 박홍처럼 다 놔두고 육지로 달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으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여러 문헌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 글을 읽고서 이건 정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분이 한번 다시 더 쓰면 제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한번 써주십시오. 이 글에서는 이순신과 원균의 첫 번째 합동작전, 옥포해전까지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게 많은 얘기를 다루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구구절절 사연이 많기 때문이죠.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원균에 만약에 우리 순천향대학교의 이순신 연구소에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다면 내년에도 불러주십시오. 내명년에도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4년쯤 계속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적어도 4번쯤은 충분히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균이 1592년 2월에 경상우수사에 부임하였는데요. 사실 아는 사람이 매우 적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죠, 물론. 그러나 많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말하는 선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능한 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전쟁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 1589년부터는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치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정의 논의는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어디로 올 것인가? 전라좌도를 통해서 올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좌도에 누구를 배치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센 사람을 보내야죠. 제일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야죠. 그래서 거론이 된 인물이 누구였냐? 원균이었습니다. 선조 24년 2월에 원균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한 계급이 높고 또 어쩌고저쩌고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갔습니까? 며칠 뒤에 이순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참 뒤에 원균은 경상우수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제가 50년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우연적인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전라좌수사가 원균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경상우수사는 이순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전개됐을까요? 가정은 없다고 하죠. 그러나 두 사람은 아마 전쟁 초반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내내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남중일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순신도 가끔은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처음에 임명한 대로 원장군이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이 일어났죠. 엄청났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도 있지만 모르기도 하고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초반에 원균을 이해하는데, 초반에 이순신과 원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엄청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성일이, 조정 대신이죠. 김성일이 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망한 군사나 패전한 병졸만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대소인원도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 새나 짐승처럼 숨어 지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경상도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무기도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적이 오기 전에 다 놓고 도망가고 없애고 도망가고 그냥 무조건 내뺀 겁니다. 그것이 경상도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었던 전라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그건 이순신의 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망가는 놈들 잡아서 몇을 아주 목을 베어가지고 장대에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강공으로 밀어치니까 민심이 좀 안정되는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상황은 우리가 수백 년 떨어져서 뒤에서 보니까 그때 왜 못 싸웠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겠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원균은 쓰고 또 썼습니다. 뭘 썼단 말입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공문을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습니까? 사방에 썼습니다. 그럼 주로 누구한테 썼습니까? 주로 이순신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장계에도 나와 있고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고 또 쓰는 사람은 도망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도망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싸울 뜻이 있는 사람입니까? 비겁하게 육지로 가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원균은 정탐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보낸 것이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편지만 쓰는 것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원균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상관인 김수에게, 관찰사죠. 경상관찰사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도망을 잘 간 사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록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김수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순신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록에 보면 선조 29년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원균이 무려 15번이나 와달라고 했다. 같이 하자고 했다. 그 다음에 우의정 이원익은 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1000번, 10,000번을 부른 다음에야 비로소 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라도 와서 고맙고 다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너무나 늦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굴 질책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원익의 분석을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은 어쩔 수 없어서 원균을 도우러 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원균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이건 물론 한 대신의 판단이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인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